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60년대에 짜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산업을 일으키자. 그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 철강하고 조선이에요. 이 철강 산업의 특성상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산업이 어떤 나라든지 미국도 철강 산업이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이제 경쟁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지. 그렇지만은 생산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 철강으로 만들어줘야 될 게 뭐 워낙이 많으니까 생활 필수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성능 기계 뭐 이런 거 그런 측면에서 참 우리가 그때 철강하고 조선 산업을 잠시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 참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철과 인류 문명사에 대한 스틸 오디세이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일평생 그 철인으로 살아오시면서 이번 저서를 집필하시면서 어떤 통찰을 얻게 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철하고 지낸 지가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요. 참 철이라는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접해왔지만은 내용을 보면 볼수록 아주 신비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배우면서 철이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오묘한 특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지식을 쌓다 보니까 책도 한번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이제 우선 여러 가지 오묘한 성질이 있다 보니까 철은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물질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그러면 되게 모든 물질이 주기율표에 다 있죠. 이 주기율표에 보면은 금속도 있고 비금속도 있고 그러는데 주기율표는 대개 118개가 있습니다. 118개 중에 금속이 한 90여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철하고 비철을 구분해서 보면은 한 90%가 철이고 나머지 한 10%가 나머지 금속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철의 그 압도적인 다른 물질에 비해서 압도적인 그런 위치를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럼 특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이 특성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 강도가 높단 말이에요. 네. 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강도가 커버하는 범위가 철이 다른 데야 10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물질로서 다른 거가 써야 될 거도 이 철로 다 커버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그다음 되게 강도가 높으면은 가공성은 좀 떨어져요. 네. 근데 철은 강도도 높고 가공성도 좋고 이런 아주 신비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참 철은 아주 그 유니크한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철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구조물을 많이 만들거든요. 이 구조물을 만들려면은 뭐 여러 가지 접합 방법이 있지만은 용접으로 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고 이러는데 뭐 용접성 측면에서도 철을 따라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것만이 아니고 철은 독특한 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대를 갖다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철이 없으면 인터넷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철은 지구의 35%를 점하고 있고 이 지구 내에 핵이 회전하는 동안에 이 자기막을 갖다가 지구한테 이렇게 지구 둘레에 자기막을 형성해줘 가지고 태양풍에서 오는 그 레디에이션을 갖다가 막아주는 효과를 막아주지 못하면 인터넷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을 갖다가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철이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즘 같은 시대는 그러니까 현대 특히 최근에는 신소재라는 게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그 다양한 신소재가 나오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이 갖는 그 중요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철이 특성을 보면은 특별한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지만은 주로 일반 소재로 많이 쓰여요. 무슨 네. 건축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짓는다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뭐 그다음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이런 그 일반적인 용어로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소재는 주로 이제 특별한 용도를 가진 소재, 이런 특별한 성질을 가진 예를 들어서 고온 초전도체 뭐 이러는 거, 네네. 그런 것들은 아주 한정된 용도에 쓰이지만은 이건 그것도 없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나오기만 하면은 또 이 인류 생활을 풍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소재는 뭐 이 철하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그런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은 가격이 제일 싸요. 가격이 제일 싸요. 지구에서 제일 많이 있어요. 지구의 35%가 철로 이루어졌거든. 물론 이제 지각에서는 한 5.2%인데 지구 전체로 보면 35%가 철이에요. 그보다 더 많은 원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철은 또 이 많이 자원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내기, 그러니까 철은 광물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광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거를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 환원하는 것이 다른 금속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이렇기 때문에 철의 그 효용성은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철강 산업이 어쨌든 포스코,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로 꾸준히 발전을 했고 그런 어느 정도 발전, 그다음에 지금은 글로벌하게 강국이라고도 꼽히지만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지금 철강 산업의 기술 수준이라든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또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철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탑 위치에 있어요. 이 기술 측면에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산 가격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긴 있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외에 철이 다른 거하고 섞어가지고 합금을 만들게 되면 특수 소재가 되거든요. 이 특수 소재로서 활동하는 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지금 일본하고 뭐 이렇게 중국하고 그 사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국에는 가격 측면에서 네. 경쟁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하고는 품질 측면에서 이제 그 경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쟁에서 상당히 뭐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또 중국이 요새 하도 많이 생각한 지금 전 세계에서 철의 반을 갖다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아직은 이 대한민국의 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품목에 따라서 이제 포스코도 이제 뭐 철강 제품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철강 산업이 이제 많이 발전한 데가 영국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따라잡았고, 그다음에 일본이 따라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그다음 중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명의 이동이 네. 기술의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제품에서 뭐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후발주자로서 나름대로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 제품을 싸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기본이고 포스코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그 고부가 가치강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포스코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그저께 신문인가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만간강이라고 있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습니다. 망간이 많이 있는. 망간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뭐 어디 쓰는가 하면 LNG 탱크에 써요. LNG 탱크는 170도 정도, 마이너스 170도까지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스테인리스를 썼거든요. 스테인리스는 니켈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그 값이 굉장히 비싸요. 니켈하고 망간은 값이 한 뭐 서너 배는 차이 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망간을 쓰게 되면은 가격이 확 떨어지지만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는 고망간강이라는 아주 특수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가격도 싸고 성능은 뭐 니켈 강에 별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그 비교 우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최근 들어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철강 산업을 둘러싼 그 매크로 환경이란 게 되게 좋지가 않잖아요. 뭐 트럼프 관세 네.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그죠? 네, 네. 이게 지금 사실 관세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걱정거리로 지금 신문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신 건 뭔가 하면은 트럼프라는 분이 하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라 가지고 아직 무역 관련해 가지고 이 양반의 그 최종적인 정책이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우선 25% 관세를 때리겠다.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 뭐 걱정이 되긴 되지만 왜냐하면 그 자체보다도 이 양반이 25%를 때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느 나라는 20%, 어느 나라는 15%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죠? 같이 25% 때린다 그러면은 포스코는 뭐 나름대로 비교 우위를 갖고 있기,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이 바뀔 건가 하는 것이 이제 걱정은 걱정이죠. 아마 그거를 통해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을 때는 뭔가 하면은 어딘가 하면은 캐나다하고 멕시코예요. 왠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미국에 수출을 뭐 한 250만 톤 정도 하는데 250만 정도는 텍스를 안 내고 들어가요. 네. 거기를 이제 25%를 이제 앞으로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거기도 뭐 이때까지는 지금 텍스 프리로 그냥 미국에다 수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비해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위에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가격도 우리가 쌀 수 있고 품질도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유 경쟁이 되는데 그 자유 경쟁 하에서는 우리가 캐나다나 멕시코보다는 비교 우위를 가지기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거 가만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트럼프 정책이 뭔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셋업될 때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There's been a lot of on and off, some inconsistency. Sure, I'll always have flexibility, but there will be very little flexibility once we start. April 2nd is going to be a very big day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going to take back a lot of what was stolen from it by other countries and by, frankly, incompetent U.S. leadership. 그 알래스카 LNG, 네.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하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도 좋을 거다 하는 뭐 그런 기대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게 이제 조건이 어떠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가스 개발을 해주고 그 나오는 거를 갖다가 수송하는 역할을 갖다가 포스코에 맡긴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고방강을 쓰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한국이 이렇게 이익만 챙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야, 너들 앞으로 이제 LNG가 많이 나오면 너들 덕 볼 테니까 여기다가 100억 불 투자해, 10억 불 투자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보조금이 아니라 이제 기부금 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걱정되는 거죠. 철강 산업은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인데 네. 현재 그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탈탄소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이 산업 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그 과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철강 업계로 보면은
진짜로 철강 산업이 만들어지는 가장 어려운 과정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 왠가하면은 철강이라는 거는 CO2를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철강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왠가하면은 철강을 환원하는데 환원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 광물에서부터 이제 그거를 갖다가 환원해가지고 오를 떼내가지고 이제 순수한 금속을 철을 만드는 거죠, 그죠? 이 오를 떼내는 역할이 뭐가 했는가? 석탄이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C하고 그다음 O하고 합하면 CO2가 된단 말이에요. 그 CO2는 날아보내고 그러고 이제 철이 FeO 상태로 있는 것이 이제 Fe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철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CO2는 만들어내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뭐 그래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래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은 이제는 석탄으로 환원을 했지만은 이제는 수소로 환원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대원칙이 만들어졌어요. 대원칙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면 수소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래 가지고 세계 각국들이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수소로 철강을 만드는데 이 수소를 뭘 만드는가 하면은 전기 분열을 해서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해요. 전기라는 거는 석탄으로도 만들어지고 석유로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태양광으로도 만들어지고 뭐 원자력으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 수소는 안 되고 청정 수소로 해야 돼. 그래야지 CO2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 청정 수소를 만들라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제 태양광을 쓰거나 풍력을 쓰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소규모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대규모의 청정, 그러니까 철강을 갖다가 환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소를 이제 만들려면 엄청난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 전기도 태양광 같은 거보다 풍력은 너무 비싸가지고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대안으로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원자력 발전을 생각을 해요. 원자력 발전으로 이제 전기를 생산하면은 전기가 이제 가장 싸다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 원자력 발전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다행히도 그죠?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은 강국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프라를 갖다가 잘 활용해가지고 청정산소를 만드는 데에도 청정수소를 만드는 데에도 우리가 뭔가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기술 개발을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잘 이루어지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철강 산업도 청정철을 만들어내는 철강 산업도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면 전 세계 철강 기술을 갖다가 우리 손아귀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술이 가장 좋은 기술이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기이긴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좋은 시점에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 제로 철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수적인데 많은 전기를 생산하려면은 원자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원자력 강국이니까 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책에서도 그거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2050년까지 주요 제철소들이 넷제로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거 보시기에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넷제로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제 CO2가 하나도 안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프로세스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의 10분의 1로 줄인다든가 5분의 1로 줄인다든가 뭐 이런 정도까지로 CO2를 이제 줄여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뭐 수소하는 제철만큼 실질적인 것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전해 방법을 쓴다든가, 그죠? 안 그러면 뭐 가루를 갖다가 환원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전기 쓰는 거예요. 네. 다 전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금속이 마찬가지예요. CO2가 나오지 않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가 가장 필수적이다, 가장 기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기술을 비롯해서 태양광도 해야 되지만 그건 원체 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상용화되기는 그러니까 철을 갖다 경제적으로 생산하는데 태양광이 활용되는 거는 아마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거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원자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 그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철을 하는 환원해서 생산하는 그 방법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포스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원자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그 정정 수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포스코만한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 그 원자력 발전소가 APR 1400 그게 이제 있는데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거예요. 네.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되는데 이제 그걸 쓰는 방법이 일단은 있어요. 네. 네. 일단은 있는데 이제 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핵 폐기물이 문제야. 그거는 수시로 핵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전 세계가 눈을 부라리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원자 핵 발전 기술을 갖다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 하는 거. SMR은 지금 뭐 활발히 개발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개의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아무도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는데 되게 우리 나름대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는 보면은 납 냉각 방식, 납 고속 냉각 방식 이게 뭐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쪽을 또 이제 앞으로 개발할 정부하고 같이 계획을 이제 세워 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고 그다음에 핵 융합은 우리가 핵 반응에는 핵 분열이 있고 핵 융합이 있어요, 그죠? 핵 분열을 하게 되면 방사선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핵 융합을 하면은 이건 수소하고 중수소 뭐 이런 거 반응이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없어요. 핵 융합 기술은 그러니까 핵 융합 기술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만일 기술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좋은데 그건 뭐 아직 기술 개발 과정에 있고. 근데 다행히도 전 세계적으로 이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럽의 EU를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8개국이 참여해가지고 시험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가 메이저 참가자로 이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K-스타 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대전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가지고 그 핵융합을 하려 그러면 핵융합은 뭐가 하는가 하면은 태양이 핵융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빛을 내고 열을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그 온도가 핵융합 발전을 하려면 온도가 1억 도가 넘어야 되고 뭐 몇백 초는 그 이제 그게 유지가 이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도라 그러면 1억도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없잖아요. 네네. 1억도 가면 뭐 다른 거 다 날아가 버릴 테니까 없어져 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카막이라 그래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1억도를 갖다가 그 이제 1억도가 뭐가 만들어진 건 플라즈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플라즈마의 반응에 의해 가지고 1억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플라즈마를 갖다가 이 마그네틱 필드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1억도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은 1억도를 만들 때 몇 초를 갖다가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기술의 핵심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1억도에서 뭐 10초, 1억도에서 30초, 뭐 300초 이렇게 지금 늘려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뭐 한 100초까지는 뭐 가나 봐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서 탑 레벨에 있습니다. 탑은 탑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탑 레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개발되는 대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철강 생산에서도 청정 수소 만들어 가지고 철강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데에도 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이 상황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뭐 예컨대 뭐 미국이 뭐 군함 수출을 우리나라에 주로 맡긴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도 있잖아요. 그거 역시도 되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산업에 있어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60년대에 짜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산업을 일으키자. 그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 철강하고 조선이에요. 물론 자동차도 있고 기계도 있고 화곡도 있었지만은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지금도 경쟁력을 최고로 유지할 수 하는 게 뭔가 하면 철강하고 조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조선은 뭐 다른 데서는 이제 요새는 워낙에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주 독보적인 1등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죠. 근데 철강은 또 이 철강 산업의 특성상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산업이 어떤 나라든지 예. 미국도 철강 산업이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이제 경쟁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지. 그렇지만은 생산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철강으로 만들어줘야 될 게 뭐 워낙이 많으니까 생활 필수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성능 기계 뭐 이런 거 그런 측면에서 참 우리가 그때 철강하고 조선 산업을 잠시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 참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